그 사실 첫 질문으로 이제 제네바 협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1차 북핵 협상이 이제 94년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, 사실은. 그렇게 볼 수 없는 건가요? 예. 94년에 이루어졌다고 보면 당시에는 핵 동결하고 이제 경수로 건설하고 이제 맞바꾸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딜이 된 건데, 이제 이게 좀 당시 협상이 틀어지게 된 계기를 보면 좀 다른,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크게 보면 이제 조선반도 비핵화랑 한반도 비핵화가 정의가 달라서 나중에 가서 서로 이제 협상 테이블 앉아보니까 서로 얘기하는 게 전혀 다르더라, 이제 이렇게 해서 뒤틀렸다, 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좀 어떻게 그 1차 비핵화 협상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, 일단은. 네. 그 1차 비핵화 협상이 잘 됐죠. 그때는 사실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이니까.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이 영변 핵발전소, 그 핵무기 그 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 추출한 그 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에 우리가 이제 핵무기 만들기가 어려운 경수로 발전소 2기를 지어주겠다.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전력 생산을 위한 중유도 다 주겠다. 이렇게 잘 됐죠.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북한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서 이제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려고 그랬는데, 북한은 그것이 사실은 이제 전부 기만책이었던 거죠. 93년도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IAEA에서 추출했다고 판단되는 플루토늄의 양과 북한이 실제로 신고한 플루토늄 양이 차이가 있잖아요. 그래서 다시 특별 해야 된다. 이렇게 하니까 NPT 탈퇴하면서 못하겠다,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? 그 기만책으로 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이제 했고, 사실은 이제 카터 대통령이 착한 마음에 사실 그런 북한을 도와준 거죠. 그래서 사실 깨진 거는 그 뭐 그런 유견 차이가 아니고, 이제 북한이 이제 그 자기들 이제 우라늄을 통한 핵무기를 뭐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, 그러면 플루토늄 아무리 뭐 폐쇄 소용없잖아요. 그러면 이게 뭐 북한 좋은 일만 해주는 거 아니냐. 그래서 미국이 안 된다, 중일 중단하겠다,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근본은 북한이라는 나쁜 집단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적화 통일하려는 그 야욕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, 그때마다 이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기만책을 강구했는데, 거기에 이제 우리 착한 그 미국이 94년도에는 아주 좋게 이제 속아 넘어간 그런 그거죠. 공범이죠. 착한 사람이 그 반드시 그 세상을 바르게 못 만들어요. 항상 오히려 그 공범이 되죠. 카터가 특히. 나중에 제네바 회담 후일담이 있잖아요. 그때 미국 측에서 북한과 합의를 해준 것이 결국 북한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.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시켜 놓고 천천히 협상을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가정을 한 거죠. 그런데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돌파하고, 그리고 플루토늄 방식의 핵 개발은 그 당시에 일부 중단했지만 계속해서 핵지식을 확보하고 농축우라늄 개발을 비밀리에 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2000년대 초반에 가서 협상이 결렬되어 있었던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, 그들 나름대로 조선반도 비핵화 이야기를 해오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시도를 했다. 그 다른 시도는 결국 핵 개발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던 거고, 핵 협상장에서도 그들의 핵 개발을 위한 루프홀이라고 하잖아요. 구멍을 끊임없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게 제네바 합의의 교훈이었다고 봐요. 그래서 결국 북한에게 보상만 해주고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그런 합의가 되어버린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기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는 북한이 핵을 갖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결 협상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당시와 같은 동결 협상에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.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당시와 오늘날의 차이도 함께 이해해야 된다고 봐요.